황 소장님. 예, 저는요. 자, 지금 대통령 기록물의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봐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하는데 부탁받고 봐준 사람이 무슨 문제 있냐 해서 법적인 문제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미르나 이렇게 K스포츠 두 재단도 법적인 문제로만 만들어가고 네. 선의로에서 이렇게 좋은 뜻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면 언뜻 보면 이 두 가지가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사가 됐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 호가, 호의나 위세나 권세가 네. 온 사방에 비리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네. 밑에 그 두 가지 앞에 세운 커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뒤에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온갖 비리들이 지금 다 번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그 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일부 지지층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억일 뿐인데 왜 이 날리고 퇴진하고 하야하라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은 일단 박 대통령을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갑이라고 봅니다. 여차하면 내가 이야기 다 해볼까? 아. 그래서 나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지 마라. 검찰이 기소 내용에도요. 최순실이 귀국하고 3, 4일 만에 직권 남용 사기 미수를 적용했던 검찰이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네. 아직도 뭡니까? 뇌물수수죄를 갖다가 못 잡아내고 있어요. 아. 제가 말을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삼성하고요. 네. 그건 이제 기껏해야 그제서야 삼성에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척하고 네. 그럼 19일쯤에 기소한다면서 거기에 뇌물죄를 적용을 네. 추후에 의논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나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쉽게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지지율이 결집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네. 이걸 갖다 뭉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런 옷을 해다 주고 저런 문건을 받아 솔직히 최순실의 지적 능력이나 그 주변에 지금 있던 고영태나 무슨 차은택의 지적 능력으로 봐서 국정에 개입해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만이라도 보여줘 보십시오. 전부 다가 네. 아직 발표도 안 한 문건을 쥐고 있고 국무회의 자료를 쥐고 있다. 전부 저기가 실세라고 줄 서서 돈 되는 일에 네.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송 의원님. 네. 근데 국민 정서로 볼 때는 지금 방금 황 소장이 얘기했지만 법적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국민 정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괘씸죄입니다. 네. 이게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여부를 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민심은 돌았습니다. 네. 근데 25일 날 사과문을 발표하실 때에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나는 최순실 도움 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어제 국회에 가서 하시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간단, 명료, 투명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하면 사실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네. 이 말이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게 진심으로 하셨다면 정말 용서받을 태도를 보여드려야 네. 되는데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국회도 지금 오늘 지금 국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도 대혼란에 빠진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그걸 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만 하고 있냐. 나라가 떠내려가는 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 논란도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검찰로 얘기한다면 검찰이 정말 이 수사를 국민들 정서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주고 있다면 제일 먼저 저는 최순실과 동시에 정유라를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부정입학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그 본인을 불러와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정유라는 아직 불러오지 않고 지금 주변을 계속 건드린다는 자체가 네. 뭐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풍파를 견딜 나이가 있다. 세상 풍파를 견딜 나이가 못 되는 애가 정말 흑수저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화병이 걸리게 하는 얘기로 돈도 능력이야. 네. 부모 잘 만나봐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최순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억울하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제발 국민들 앞에 억울하다는 용어 쓰지 말라고. 네. 국민들 5천만이 다 화병 걸려요. 지금 네. 그 말 듣는 순간.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 듣고요. 제가 박지민 변호사님께 뭐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네. 우리 철옹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한 왕조가 무너지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철옹성이 왜 무너지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요. 네네. 쪽문을 내주기 때문이에요. 음흠. 성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네. 쪽문을 누군가가 열어주기 때문에 그 쪽문으로 세작이 들어가거나 쪽문으로 쌀이 반출이 되거나 쪽문으로 보석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네네.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인 조직이 다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부터 청와대 비서실 네. 그리고 각각 국무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각부 장관급까지 내려오는 그 많은 공적인 조직이 몇 명의 농간에 의해서 막 네. 다 흔들리고 네. 그게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네. 공적인 조직에서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예산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듣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짜야 되는 거를 몇 명이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끄적대면서 예산 짜고 네. 그거 안 되면은 기업한테 수석시켜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회장 부회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네. 그리고 돈 함부로 막 네. 모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좌절하는 겁니다. 네. 박지민 변호사님 네. 앞서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다가왔는데 저도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 법을 잘 몰라요. 법에는 문외한입니다. 하지만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한테 정서가 있어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꼭 법의 잣대로만 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억장,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박 대통령이 넘긴 문서를 받아본 걸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씨 구속영장 들어갈 때도 몇 가지 안 넣었습니다. 네. 2가지 넣었죠. 직권남용 공범이고요. 네. 그리고 사기 미수 이거 2개 정도를 넣었는데 네. 최초에 검찰이 좀 조사가 좀 덜 돼가지고 확실한 건 넣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뇌물로 의유를 못 한다면 네. 처벌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저 처벌 못 한다는 게 왜 그런 처벌을 왜 겁니까? 못하냐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이 접수 생산한 문서인데 네. 사실 문서가 만들어진 전 단계의 어떤 파일을 문서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문서 말고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는 못 가고 그렇다면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같은 게 유출이 되는데 네. 그 누설 부분은 누가 누설했냐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네. 대통령이 누설한 거예요. 대통령 내지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한 거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범죄가 되는 거지 최순실이는 지금 이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주니까 바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극단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수사가 된다 그러면 네. 사실 최순실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적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이 별로 안 되는 거. 뇌물을 만약에 지금 역지를 못한다 그러면 네. 검찰에서 지금 차은택이 불러서 많이 조사를 하겠지만 만약 못한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어떤 강요 이게 본인이 강요한 거 아닙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강요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시킨 거거든요. 그 사람들 진술에 따르면 네. 그럼 결국은 대부분 행동은 대통령이 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난다면 결국은 아주 좀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다가 우려스러운 게요, 황 소장님. 아무 죄가 없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네. 뭡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쥐새끼 한 마리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네. 저 문건을 봤다 안 봤다에 언론이 따라가면서 매몰되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저 문건 속에 경제 네. 정책이라든지 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네. 각종 이 뭡니까? 저 문건을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또 문화정책은 가지고 그걸로 사업 계획을 짜고 네. 심지어 뭐 문화부의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째로 들여다가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런 문건을 가지고 이해에 개입하는 쪽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네. 돈을 버는 쪽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넣는 쪽으로 개입됐다면 저 문건을 제공해 줘서 최순실로 하여금 돈벌이를 하게 했다면 준 사람이나 그걸 보고 이용한 사람이나 다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저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만 따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이 매우 잘못됐어요. 지금 조각권을 준다 무슨 거국 중립 내각을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 내가 당신들한테 총리와 내각을 일부 내어줄게. 그걸로 이 땡 치자라고 하면 그러면 부패는 다 덮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야당도 거기 동의하는 겁니까? 왜 야당은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지 이야기조차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조항이 뭐냐 문구를 따지자 네. 어떻게 넘겨줄 거냐 이렇게 하는 야당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쉽게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지지율이 결집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네. 이걸 갖다 뭉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런 옷을 해다 주고 저런 문건을 받아 솔직히 최순실의 지적 능력이나 그 주변에 지금 있던 고영태나 무슨 차은택의 지적 능력으로 봐서 국정에 개입해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만이라도 보여줘 보십시오. 전부 다가 네. 발표도 안 한 문건을 쥐고 있고 국무회의 자료를 쥐고 있다. 전부 저기가 실세라고 줄 서서 돈 되는 일에 네.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송 의원님. 네. 근데 국민 정서로 볼 때는 지금 방금 황 소장이 얘기했지만 법적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국민 정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괘씸죄입니다. 네. 이게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여부를 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민심은 돌았습니다. 네. 근데 25일 날 사과문을 발표하실 때에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나는 최순실 도움 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어제 국회에 가서 하시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간단, 명료, 투명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하면 사실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네. 이 말이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게 진심으로 하셨다면 정말 용서받을 태도를 보여드려야 네. 되는데 모든 문제가 거기서 황 소장님. 예, 저는요. 자, 지금 대통령 기록물의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봐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하는데 부탁받고 봐준 사람이 무슨 문제 있냐 해서 법적인 문제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미르나 이렇게 K스포츠 두 재단도 법적인 문제로만 만들어가고 네. 선의로 해서 이렇게 좋은 뜻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면 언뜻 보면 이 두 가지가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사가 됐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 호가, 호의나 위세나 권세가 네. 온 사방에 비리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네. 밑에 그 두 가지 앞에 세운 끝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뒤에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온갖 비리들이 지금 다 번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그 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일부 지지층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억일 뿐인데 왜 이 날리고 퇴진하고 하야하라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은 일단 박 대통령을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갑이라고 봅니다. 여차하면 내가 이야기 다 해볼까? 아. 그래서 나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지 마라. 검찰이 기소 내용에도요. 최순실이 귀국하고 3, 4일 만에 직권남용 사기 미수를 적용했던 검찰이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네. 아직도 뭡니까? 뇌물수수죄를 갖다가 못 잡아내고 있어요. 아. 제가 말을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삼성하고요. 네. 그건 이제 기껏해야 그제서야 삼성에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척하고 네. 그럼 19일쯤에 기소한다면서 거기에 뇌물죄를 적용을 네. 추후에 의논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나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두 가지 문서 말고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는 못 가고 그렇다면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같은 게 유출이 되는데 네. 그 누설 부분은 누가 누설했냐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네. 대통령이 누설한 거예요. 대통령 내지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한 거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범죄가 되는 거지
최순실이는 지금 이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주니까 바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극단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수사가 된다 그러면 네. 사실 최순실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적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이 별로 안 되는 거. 뇌물을 만약에 지금 역지를 못한다 그러면 네. 검찰에서 지금 차은택이 불러서 많이 조사를 하겠지만 만약 못한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어떤 강요 이게 본인이 강요한 거 아닙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강요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시킨 거거든요. 그 사람들 진술에 따르면 네. 그럼 결국은 대부분 행동은 대통령이 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난다면 결국은 아주 좀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다가 우려스러운 게요, 황 소장님. 아무 죄가 없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네. 뭡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지새끼 한 마리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네. 저 문건을 봤다 안 봤다에 언론이 따라가면서 매몰되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저 문건 속에 경제 네. 정책이라든지 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네. 각종 이 뭡니까? 저 문건을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또 문화 정책은 가지고 그걸로 사업 계획을 짜고 네. 심지어 뭐 문화부의 문서나 뭐 이런 것들 통째로 들여다가 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국회도 지금 오늘 지금 국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도 대혼란에 빠진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그걸 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만 하고 있냐. 나라가 떠내려가는 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 논란도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검찰로 얘기한다면 검찰이 정말 이 수사를 국민들 정서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주고 있다면 제일 먼저 저는 최순실과 동시에 정유라를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부정입학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그 본인을 불러와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정유라는 아직 불러오지 않고 지금 주변을 계속 건드린다는 자체가 네. 뭐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풍파를 견딜 나이가 있다. 세상 풍파를 견딜 나이가 못 되는 애가 정말 흑수저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화병이 걸리게 하는 얘기로 돈도 능력이야. 네. 부모 잘 만나봐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최순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억울하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제발 국민들 앞에 억울하다는 용어 쓰지 말라고. 네. 국민들 5천만이 다 화병 걸려요. 지금 네. 그 말 듣는 순간.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 듣고요. 제가 박지민 회장님께 뭐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네. 우리 철옹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한 왕조가 무너지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철옹성이 왜 무너지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요. 네네. 쪽문을 내주기 때문이에요. 성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네. 쪽문을 누군가가 열어주기 때문에 그 쪽문으로 세작이 들어가거나 쪽문으로 쌀이 반출이 되거나 쪽문으로 보석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네네.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인 조직이 다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부터 청와대 비서실 네. 그리고 각각 국무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각부 장관급까지 내려오는 그 많은 공적인 조직이 몇 명의 농간에 의해서 막 네. 다 흔들리고 네. 그게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네. 공적인 조직에서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예산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듣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짜야 되는 거를 몇 명이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끄적대면서 예산 짜고 네. 그거 안 되면은 기업한테 수석시켜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회장 부회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네. 그리고 돈 함부로 막 네. 모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좌절하는 겁니다. 네. 박지민 변호사님 네. 앞서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다가왔는데 저도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 법을 잘 몰라요. 법에는 문외한입니다. 하지만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한테 정서가 있어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꼭 법의 잣대로만 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억장,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박 대통령이 넘긴 문서를 받아본 걸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씨 구속영장 들어갈 때도 몇 가지 안 넣었습니다. 네. 2가지 넣었죠. 직권남용 공범이고요. 네. 그리고
사기 미수 이거 2개 정도를 넣었는데 네. 최초에 검찰이 좀 조사가 좀 덜 돼가지고 확실한 건 넣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뇌물로 의유를 못 한다면 네. 처벌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저 처벌 못한다는 게 왜 그런 처벌을 왜 겁니까? 못하냐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이 접수 생산한 문서인데 네. 사실 문서가 만들어진 전 단계의 어떤 파일을 문서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